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진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날 취임했죠. 오늘 날짜로 따져보면 한 10일 이주 저쪽 됩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이제 오광수 이제 전 수석이 된 것 같아요. 전 수석이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고 어제도 사의 표명이 이제 수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전 검사장을 임명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검증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추측이 뭐였냐면 특히 이제 추미애 전 의원이랄지 여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검사를 근무했다. 그래서 이게 부적격자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가 좀 나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검증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차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 명의를 해줘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대출 관련된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증 과정에서 이걸 또 오광수 전 수석이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안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고 또 지지도도 있고 하니까 좀 밀어붙이기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광수 전 수석이 일단은 뭐 사의 표명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낙마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특히 이 대통령 정부 정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청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뭐 중대범죄수사본부, 중수청 만들고 뭐 공수청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완전 해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하는 기관은 행안부 밑에다 두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을 제일 잘 알고 검찰을 해체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오광수 전 수석이 제일 마땅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 이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은 아마 그 처음에 이 저축은행이 됐건 처음에 차명으로 집을 소유권 이전해 준 사람이 둘 다 오광수 전 수석의 대학 동기거든요. 대학 동기가 두 사건에 다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차명으로 명의신탁한 재산 자체는 아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추후에 이제 저축은행 대출 알선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 자체는 대출 사기도 될 수 있고 BIS비율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 자리가 사실은 가장 도덕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과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민정수석 자리가 앞으로 장관이 됐건 임명하는 사람을 이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의혹이 있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검증할 자격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낙마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광수 전 수석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김민석 후보다 국무총리 후보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낭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20년을 재하에서 있었죠. 정치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정치계에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도 4월 5일에 돈을 빌렸다고 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무려 9명으로부터 같은 날 4월 5일이에요. 2018년 4월 5일 같은 날 1,000만 원씩 9명한테 똑같이 1,000만 원씩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한다면 이걸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제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빌린 게 아니고 정치 자금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 자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빌린 것처럼 이제 허위로 한 게 아니냐.
그런 뭐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뭐 한 4천만 원 정도 또 이제 빌려줬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아마 이제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자녀 유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한 2억 정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국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연 학비만 2,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2,200만 원인데 이게 학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교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로 갔는데 2024년도에 수업료가 9,0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화로. 근데 숙식비 포함하면 1억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 더군다나 뭐 숙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해야 하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야 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사립학교 다니려고 하면 최소한 1년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재산이 2억인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돈에 관한 문제예요. 돈에 관한 문제. 그래서 그 돈에 이제 출처를 대라고 아마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좀 굉장히 의혹이 좀 줄줄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아들이 2022년에 표절 예방 동아리를 개설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표절 관련해서 의무 교육을 하는 걸 이제 입법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동아리 개설했는데 23년도에 민주당 의원이 그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그런 법을 발의를 합니다. 거기에 김민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동아리 개설하고 그와 유사한 법이 2023년도에 발의가 되고 2024년도에는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최종 목표가 결과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법을 발의한 게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의원, 전 대표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조국은 사실은 문서를 유주했죠. 뭐 표창장을 유주한다랄지 여러 가지 문서를 유주하고 인턴 같은 걸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꾸미고 이제 그래가지고 정재심 교수가 징역 4년, 조국이 2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딸 조미는 뭐 의대 졸업 취소하고 입학 취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주진우는 이걸 뭐 신종 뭐 입시 비리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핵심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동아리에서 만든 내용이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중첩이 되느냐, 또 이걸 가지고 또 대학 가는데 써먹었느냐 안 써먹었느냐, 아마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민석 후보 지금 활용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갈 때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미국 사립대학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펙을 쌓는 게. 근데 이 아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석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도 해요. 세미나 주최하고 김민석 의원이 가서 개회에서까지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뭔가 스펙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 스펙 쌓기 수단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하나가 또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2001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 법인에서 5년간 1억 정도 이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폐쇄를 했다는 건데 과연 이 비영리단 사단 법인에서 이제 1억 원 받은 것 자체가 또 이게 정치자금이 아니냐, 정치자금이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 검증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랄지 거기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런 거 이외에 또 다른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무총리로서 어떤 지명이 철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사실은 동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임명하기가 엄청 힘들었죠. 왜냐하면 국회를 민주당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를 거의 뭐 어떤 신부나 그런 성직자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면 국무총리를 지명해가지고 국회가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론 무시하고 임명할 수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추후에 한번 봐야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